오늘은 한 10여 년 전에 일본에서 아주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킨 기적의 사과라고 하는 일본 아오모리의 기무라 아키노리라고 하는 분이 만들어서 썩지 않는, 2년 동안 놔둬도 사과가 썩지 않는 그런 사과를 만든 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로 어려운 힘든 우리 효정팀의 월 1인 전도와 번식에 대해서 함께 한번 병영해서 어떤 걸 배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무라 아키노리는 아오모리 그 농장에서 참 강력한 도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아주 불가능한 도전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농부들이 사과를 제대로 만들려면은요, 농약을 많이 치고 벌러지를 다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참 그 비료를 줘가지고 옥토처럼 만들어야지 이 사과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주변의 모든 농부들이 그렇게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무라 아키노리는 농약과 비료 없이 사과를 재배하겠다라고 하는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키노리는 뭐냐면 그 신념을 버리지 않고 꾸준하게 정말 작업을 했죠. 그래서 10년 정도 정말로 기존 농업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정말로 힘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참 여러 가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비소도 받고, 그 다음에 본인의 농장에서 생긴 벌러지나 해충들이 옆에 농장에 전달돼 가지고 더 많은 참 구박을 받고, 그리고 집에는 먹을 쌀이 없어 가지고 부인이 참 그 쌀을 끌어당기는 이런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결심을 하고 정말로 산에 올라가서 죽을 결심하고 들어놓는데, 보니까 정말로 비료도 주지 않고 약도 치지 않는데 사과나무 하나가 건실하게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놀란 이 아키노리는, 그래, 저렇게 비료 주지 않고 해충 전혀 약을 주지 않는데도 저렇게 살아나는 걸 보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먹고 꾸준하게 이 작업을 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그가 느끼고 신념을 가진 건 뭐냐 하면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은 자연적으로 만물은 성장한다는 그 자연 성장 원리를 믿고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이 작업을 했다고 하는 것. 이런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우리들의 월 1인 전도라는 것도 사실은 저 자신부터 여러분 전부가 참 월 1인 전도가 가능할 것인가, 참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무라 아키노리의 도전 정신과 내용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도 불가능한 도전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참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 원리에 한번 맡기고 작업을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 전도하는 것과 이 사과나무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농부의 신념과 인내였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처럼 전도 씨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신념을 갖고 있습니까? 된다고 하는 것. 분명히 새로운 식구가 자라서 나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신념 하나를 갖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 비료를 준다든가 약을 치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질 않고 그 자연 생태계에 맡겨서 그것을 도와주는 이런 작업을 한 것처럼 전도도 인위적이라든가 숫자를 또는 어떤 뭘 한다든가 저렇게 한다든가 뭐 초대해서 막 번성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나의 사과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자연의 법칙에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만나서 씨앗이 싹 트고 자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농부가 나무에도 관심을 가졌지만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토양에 무척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교회는 이 토양이 새로운 씨앗이 들어와서 싹트고 튼튼한 묘목으로 자랄 수 있는 토양인가 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나무의 열매는요, 사과가 아닙니다. 사과나무의 열매는 또 하나의 사과나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인식되십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데리고 오는 것은 사과 하나를 따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보다는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전도 아닌 사과나무를 만들어서 그 사람 안에 수렁수렁 많은 사과가 열리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생명의 리더를 번식시킨다는 그런 아주 크고 포괄적인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참 어머니의 말씀처럼 월 1인 전도의 기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적은 하루아침에 나타나지는 않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또 실천하고 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려움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천심원의 깊은 정성과 더불어 효정 관계와 우리 16주 캠프 한 것처럼 계속 사람을 돌보는 그런 기다림과 번식에서 옵니다. 16주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16주를 하고 또 16주를 하고 이렇게 작업하는 가운데 기적의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마치 농부가 11년을 기다린 것처럼 전도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처음엔 실패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본 원칙과 자연적 원칙을 지키면서 꾸준히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한 명의 새로운 효종 코치를 건강한 세포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나무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그런 것이 이 전도와 사과나무의 공통점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연의 생존 방식으로 나무는 컸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새로운 식구들을 모셔와서 그 식구들이 성장해서 저렇게 번식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김우라 농부는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농장이 많은 비수와 냉도를 받았지만은 미친 농부란 말같이 들었지만은 자연 방식을 따르면서 그걸 믿었습니다. 스스로 사과나무가 성장해서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도왔기 때문에 이 자연 생존 방식이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일까? 분위기는 어떨까? 아름다운 분위기 있는 것인가? 새로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깊게 내리고 줄기가 그 다음에 가지가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자연 생존의 방식이 우리 교회 안에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생각할 때 뭐냐면은 자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인위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이 사과농부의 의견을 따르자면은 인간이 자연적으로 기뻐지고 즐겁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건 본심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심을 정화시키고 스스로 아무런 약과 아무런 비료를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연적으로 본심의 발로 의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심의 작용을 포기하고 본심의 자연적인 그런 환경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런 풍토와 그런 내용이 있어야 토질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전도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정팀이 이런 그 나무처럼 생장하기 위해서 그 단계를 볼 것 같으면 씨앗 단계가 있죠. 건강한 사과나무를 키우려면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씨앗이 뭐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쭉 공부한 것처럼 내 마음 안에 본심을 키우기 위해서 사심을 버릴 수 있도록 말씀을 훈독하고 그를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스스로 본심의 소리를 듣는 그런 작업을 해야지 이 씨앗 자체가 튼튼하고 좋은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도를 하나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름다운 정말로 참 가치로 성장해서 정말로 우리가 성화된 모습으로서 누가 눈을 감을 때 성화시장에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번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좋은 토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좋은 토양에 묘목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좋은 토양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끊임없이 여러 소리를 듣고 비난의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각 팀이 성장할 수 있는 전심원 그 깊은 기도와 또 천부교원의 지속적인 교육, 이런 실천, 이런 신앙적 기반을 다져야지 강력한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성장하려면요, 즉각적인 전도 숫자를 보고한다거나 또는 팀원들이 스스로 전도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시, 이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정말 힘들어서 실제 본질에 집중할 수 없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환경과 내용이 있다면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전도 숫자가 아니고 팀원들이 스스로 전도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보면서 정성을 들여주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성장에서 열망을 맺으면 6개월이나 1년 후에 효정팀 내에서 새로운 효정 코치 또는 효정팀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1명이 2명, 3명 이래서 12명 정도가 이런 똑같은 그 루틴, 똑같은 방향으로서 그런 걸 경험하고 된 그 12명이 된다면은 그 12명은 모든 과정을 거치고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또 자기 스스로가 또 하나의 묘목이 되어서 12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느리지만은 10년이 걸리지만은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묘목들이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사과나무가 나타나게 된다는 걸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 말씀과 협회 전략이 요즘에 하나가 되었는데 뭐냐 하면은 참 어머님께서 월 1인 전도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한테 떨어진 하나의 큰 미션입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협회에서는 소그룹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소그룹에서 만든 1명이 된다면은 월 1인 전도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전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6명 정도를 칭하니까 우리 효정팀으로 말하자면은 2팀이나 3팀입니다. 2팀이나 3팀이 힘을 합해가지고 1명을 만드는 거죠. 이래서 지금 실제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3개월 동안에 1명을 그렇게 만들면은 교회에서 희생을 하고 6명을 만들면은 교회에서 희생을 하고 12명 만들면 협회에서 희생을 하겠다, 이런 전략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단순한 숫자가 아닌 새로운 효정 코치를 만들어서 월 1명 정도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리더를 만든다, 사과나무를 만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은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전도하면서 번심작용으로 인해서 1년 뒤에는 12개의 새로운 효정팀이 번식이 되는데, 12개의 효정 번식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시간을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많은 것으로 폭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 기반이 바로 참부모님 말씀을 따르고 어머님 뜻대로 월 1인 전도를 하고 우리 효정팀이 16주 캠프를 지속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효정팀이 올리는 사과나무 열매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과가 아니고 나무다라고 하는 생각 갖고 어떤 나무가 될 것인가를 교회에서 논의하고 수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적의 사과농장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신앙관계를 맺고 교회 가면 즐겁고 기쁘고 또 교회에서 다시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싶지 않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도는 숫자가 아닌 생명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신중한 뜻과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효정 리더를 세우는데 우리가 총력을 다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참어님 말씀에 지시한 번식하는 효정팀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16주 내용 하나하나가 어머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사람이 깨끗한 퓨어워터가 되어서 그 다음에 효정의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해피데이를 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이것이 정말로 축복된 관계를 만들어져 가지고 서로 관계 속에서 추수할 수 있는 입장에까지 가면은 번식하게 된다. 그래서 농장주의 악기놀이는 나무를 안고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거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농부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비료를 준다든가 그다음에 농약을 뿌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저 자연에 맡기고 나무를 끌어안고 나무야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울면서 꽃이 피지 않아도 좋다. 열매를 맺지 않아도 좋으니까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이렇게 작업을 할 때 9년 만에 여러분 듣다시피 7개 나무에서 사과꽃이 폈다는 것입니다. 9년 만에. 그리고 10년차 될 때 당시에 아오모리에 엄청난 태풍이 불어왔는데 정말로 다른 옆에 농장에 많은 사과나무는 떨어지고 뿌리채 뽑혔는데 이 기적의 농장 악기놀이의 그 농장 안에는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 왜? 깊게 뿌리를 내린 사과나무 때문에 넘어진 것도 없고 다른 데는 80%가 전부 다 떨어졌는데 오히려 악기놀이의 이 농장에는 80%가 남아있다고 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도 좋고 어떤 그 시스템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정말 사람을 만났으면 사람을 대상을 잡았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슈어터가 되기 위한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그들을 초대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우리는 성공하는 효정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적의 사과농부가 되어서 천일국 백성의 숲을 만들어 간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마음과 뜻을 가지고 우리가 기적의 사과처럼 기적적인 우리가 월 1인 전도를 작업을 하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처음은 어렵고 불가능한 도전이지만은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작업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기적이 벌어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